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태풍 렛기마의 영향으로 밤사이 고창에 81.9, 부안 위도가 77, 김제 39mm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군산,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바람에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3도, 완주가 32도 등 대체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 태풍이 소멸되면서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군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많게는 수억 원씩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왜 설치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의 시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공원, 산책로에 용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초 7,800만 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입니다. 벽골재에 쌍용 설화에서 착안한 건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용이라는 것이 전투 혐오감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 이게 안 좋지. 왜 용을 여기다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겠어. 이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제시에 시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전화 설문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검토를 해봐야지. 지난해 2월 부안의 한 교차로에 세워진 높이 10m의 조형물. 3억 원 가까이 들여 모 심는 농부를 표현했지만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뭐 심는다고 하니까 그런지 알지. 그게 뭐 심는 건지 난 모르겠대요. 그리고 뭐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논 같은 데가 있어야지. 길 옆에다가. 설치 전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가 5년 전 설치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대다수 시군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주, 고창, 부안 3곳밖에 없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270여 개. 설치를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권익위가 최근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마련을 재차 권고하자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15년째 전북의 대중국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시설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 번에 600명까지 세관과 검역 등의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사이 이래 여객선 이용객이 1000여 명에 이르면서 이출국 수속 절차를 밟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줄 서 있으면 짧게 잡고 2-3시간 이상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 내가 혼잡스럽죠. 국제여객선이 운항된 첫 해인 2008년에 8만 7천 명이던 이용객이 지난해 2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과 중국 석도간 배편이 일주일에 3차례에서 6차례로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이용객이 5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0억 원을 투입해 건물 한 동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도 7명이 배치가 돼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군산은 3명이 배치가 돼서 약 평균적으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 불편을 느낀 이용객들은 인근 경쟁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국제여객선 터미널이 계획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국가예산 반영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두 달 전 윤창호 법이 시행된 뒤에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돌 만큼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술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콜을 타기 위해서 기사들이 치열하게 그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는 콜은 불과 두세 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는 전화가 급격히 줄면서 운전대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전주 대리기사들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20%가 넘습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1만 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전주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도시 쪽으로 갈수록 대리운전에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리기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이 각종 체육선수단의 여름철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훈련 중인 베트남 양궁 대표팀은 관광 명소를 돌아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남원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선수단으로 더욱 부산해졌습니다. 최근 서울 인라인하키 주니어 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꿈나무 선수단에 이어 경남 광주의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단이 잇따라 남원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경기 등에서 게이트볼 선수단도 남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 그리고 먹거리, 그 숙소까지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저희가 여기까지 훈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은 올해 치매 안심마을 제1호로 마령면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힘든 농촌 생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신 노인들에게 인식 개선 능력,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 통합적인 치매 활동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임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베트남 양궁 대표팀이 임실 관광 투어를 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전북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북에서는 지급 인원이 16,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아동수당을 만 6세까지에서 만 7세까지 주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이 7만 4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가정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물품 구매 가운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억 원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복사기와 시험 답안 채점 장비 등 일본 제품은 전체의 8.3%, 5억 4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의 열차표가 오는 21일에 판매됩니다. 다만 호남선 SRT 열차표는 23일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기차역과 모바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한 명이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한국은행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1,000억 원, 만기 연장 1,000억 원 등 모두 2,000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만기 1년 이내에 운전자금 100억 원을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을 세우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는 14개 시군당 900여 명씩 모두 12,000여 명입니다. 이번 조사는 14개 시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직접 표본 가구를 방문해서 1:1 면접을 통해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은 흡연과 음주, 만성질환 등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